1억 원짜리 실수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것도 수억 원의 부동산 세금을 줄이는 방법. 네, 오늘 이 복잡해 보이는 세금 문제 제가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00억 원. 이게 얼마 전에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한 채가 팔린 가격입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죠? 근데요, 이런 비싼 집을 가진 분들은 사실 남모를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어마어마한 자산을 나중에 자녀에게 물려줄 때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 이 문제죠. 실제로 어떤 세무사분이 자기 지인한테서 이런 전화를 받았대요. 나 세금으로만 1억 넘게 날렸어. 너무 늦었어. 하고요. 이게 뭐 주식 투자하다가 손해본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님한테 재건축 아파트를 물려받는,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바로 그 과정에서 생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실수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싶으시죠? 근데 이 얘기 들어보시면 이거 내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하실 분들 꽤 많을 거예요. 그분이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재건축 아파트를 주신다고 하니 너무 좋았는데 당장 세금 낼 현금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잠깐, 아주 잠깐 망설였는데 바로 그 잠깐의 망설임이 어떻게 1억 원이 넘는 눈덩이 세금으로 돌아왔는지, 그 무서운 마감일의 정체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관리처분 인가. 그 아파트가 이걸 딱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법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신호 같은 겁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그 집은 더 이상 낡은 집이 아니에요. 법에서는 곧 지어질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입주권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그러니까 평가액이 하루아침에 4억 원 넘게 껑충 뛰어버렸고 결국 내야 할 세금도 1억 넘게 불어난 거죠.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이게 무슨 편법이나 꼼수가 아니라 완벽하게 합법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즘 자산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감정평가라는 카드를 아주 스마트하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게 뭐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들만 쓰는 비밀 무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시면 우리 집에도 써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무릎을 착 치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신고가랑 감정평가액. 이게 뭐가 다르냐는 거죠. 우리가 뉴스에서 맨날 보는 어디 아파트 신고가 찍었다 하는 건요,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이 가격에 계약했어요 하고 구청에 신고만 한 거예요.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는 약간은 불안정한 가격이죠. 반면에 감정평가액은요, 전문가가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이 부동산의 공식적인 가치는 이겁니다 하고 도장을 꽝 찍어준 거예요. 비유하자면 신고가가 그냥 신고끼리 쓴 메모라면 감정평가액은 법정에서도 인정해주는 공식 문서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러니까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순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세법이 부동산 가치를 매기는 공식 순서예요. 1순위가 뭐죠? 바로 감정평가액이나 실제 거래된 가격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그제서야 2순위로 넘어갑니다. 비슷한 다른 집이 얼마에 팔렸나, 즉 신고가를 보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면 유리해요 하는 수준의 팁이 아니에요. 법이, 나라가 객관적인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그걸 가장 먼저 인정해주겠다고 우리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반드시 써야 할 권리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게 현실에서 얼마나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바로 그 압구정 아파트 이야기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여기가 바로 요즘 재건축으로 아주 핫한 압구정의 한 아파트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막대, 이게 바로 뉴스에 나왔던 신고가예요. 무려 60억 원. 그런데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이것저것 다 따져본 겁니다. 그랬더니 제일 오른쪽에 있는 최종 평가액 46억 원이 나온 거죠. 아니 60억짜리가 어떻게 46억이 돼요? 무려 14억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에 51억 원에 진짜로 거래된 집이 있었는데 거기는 한강이 쫙 보이는 로열동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평가받는 이 집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런 집집마다 다른 조건들을 하나하나 다 반영하니까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감정평가의 힘이에요.
14억 원. 만약에 그냥 에이 귀찮아 하고 감정평가를 안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무서는 아마 제일 높은 가격 6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무려 6억에서 7억 원이나 더 내야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감정평가 받는 데 드는 비용 뭐 몇백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걸로 수억 원을 아낀 거니까 이건 정말 남는 장사죠. 자, 지금까지 감정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셨죠? 근데요, 지금부터 할 얘기는 어쩌면 이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해요. 바로 재개발, 재건축을 앞둔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감정평가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딱 하나 있거든요. 바로 타이밍입니다. 이 시간표를 한번 보시죠. 재개발 지역 부동산 가격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계단처럼 팍팍 뛰어오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점, 가격이 거의 수직으로 폭발하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저기 보이는 관리처분 인가일입니다. 저 날짜를 한번 놓치면 그냥 끝이에요.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기 전에는요, 그 집은 법적으로 그냥 낡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증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 날짜를 딱 지나고 나면 법적인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에다가 앞으로 오를 거라는 기대감, 즉 프리미엄까지 싹 다 더해서 가격을 매겨야 해요. 가격이 안 뛸 수가 없는 구조죠. 실제로 어떤 분은 관리처분인가가 났는데도 그냥 낡은 집 가격으로 증여했다가 1년 뒤에 국세청에서 세금 다시 계산해서 더 내세요 하고 통지서 날아온 그런 억울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정보들을 가지고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 딱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무조건 빨리 움직이세요.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잖아요. 증여를 고민하고 있다면 세금을 가장 아낄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은 바로 오늘입니다. 둘째,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평가를 받으십시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보셨죠? 세무서가 가장 먼저 인정해주는 법적으로 제일 강력한 무기예요. 셋째, 우리 집 관리처분인가 날짜가 언제인지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이 날짜 하나 때문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내야 할 세금이 수억 원씩 달라질 수 있는 그야말로 운명의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부연납 제도를 꼭 기억해 두세요. 맨 처음에 봤던 그 안타까운 사례처럼 당장 돈이 없는데 하고 망설이다가 골든타임 놓치는 일, 이걸로 막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최대 5년에 걸쳐서 나눠낼 수 있거든요. 절대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자, 오늘 보신 것처럼 그냥 감정평가라는 서류 하나, 절차 하나를 제대로 챙기는 것만으로 수억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다른 금융정보들 속에는 또 어떤 함정들이 숨어 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간단한 서류 한 장, 결정의 타이밍 하나 때문에 소중한 자산이 새어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